IELTS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주목! 해커스의 IELTS 전문가 4인방이 알려드리는 IELTS의 모든 것. IELTS는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기너들을 위한 각 파트별 기본 구성부터 문제 유형, 고득점 달성을 위한 공부 전략까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담았으니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한 IELTS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IELTS 리스닝 고득점 비법을 가르치고 있는 함시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IELTS 리스닝 시험의 구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요와 다양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먼저 IELTS 리스닝의 시험 시간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ELTS 리스닝의 시험 시간은 총 40분으로요. 음원을 듣고 문제를 푸는 시간은 30분이며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는 시간이 10분입니다. 총 4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 섹션별로 10문제씩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IELTS 리스닝은 음원이 나오고 있는 중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방식으로 90% 이상이 주관식 형태의 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요하고 흐름을 잘 따라가야지만 됩니다. 문제를 푸는 도중에 답안지에 답을 옮기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문제 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ELTS 리스닝의 섹션별 주제 구성인데요. 섹션 1은 일상 대화로서 주로 2명의 화자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대학 동아리에 가입한다던가 외국어 강의 신청 혹은 여행 문의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섹션 2인데요. 주로 1인 독백의 형식으로 관광지나 헬스클럽의 소개, 도서관의 설명 등이 나오고 대화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섹션 3에서는 학술적인 대화가 나오는데요. 최대 4명까지도 대화를 합니다. 주로 학교에서 과제로 내준 프로젝트에 대한 튜터링을 받는 학생들과 교수님의 대화가 주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4가 나오는데요. 섹션 4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님의 렉처가 나오며 동식물, 사회, 비즈니스, 역사에 관련된 주제가 주로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섹션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 여러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주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잘 정리되어진 단어를 스펠링과 함께 발음까지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다음은 IELTS 리스닝의 출제 형태에 따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빈칸을 채우는 completion 유형입니다. 지시문의 정확한 파악과 스펠링, 단수, 복수 등과 같은 채점 기준과 문법적인 구조를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Labeling a Map Diagram 유형은요. 지도에서의 위치를 찾는 문제 유형으로 자주 나오는 안내 표현들을 미리 익혀두시고 지도의 지형 지물을 완벽히 읽어놓고 음원을 들으신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유형입니다. 셋째로 3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멀티플 초이스인데요. 먼저 정확하게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 단어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패러프레이징, 즉 유사어를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요령입니다. 다음은요. 물어보는 질문에 단답형 답변을 적는 short answer형 유형인데요. 무엇을 물어보는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 분석과 지시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한 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박스 안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문제에 매치시키는 매칭형 문제가 있는데요.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후 음원을 들으며 노트 테이킹을 해서 지시문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유형은요. 보기로 제시된 내용과 문제들을 각각 해당되는 내용으로 분류하는 문제로서 키워드를 잘 찾아놓고 패러프레이징에 염두를 두면서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 유형별 공략법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In what country did Ultimate originate? Ultimate이라는 게임이 어느 나라에서 처음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세 나라의 이름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country와 ultimate originate가 되겠죠? 자, 그럼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ll right. So, Ultimate is a fast-paced, non-contact field sport that is really a mix of football, soccer and basketball. The idea for the game originated in 1968 with two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named Jared Cass and Joel Silver. They were from New Jersey, I believe.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The idea for the game originated in 1968 with two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에서 정해놓았던 대로 originated라는 키워드가 그대로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보기로 나와 있던 나라의 이름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 대신에 American과 New Jersey라는 힌트가 나왔네요. 그 힌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답은 바로 B번의 United States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뉴저지가 아니라 케이프타운이라는 지명이 나왔다면 바로 C번의 사우스 아프리카를 골랐어야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How wide is an ultimate field? ultimate 경기장이 얼마나 넓은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wide와 ultimate field가 되겠죠? 그럼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field itself is the same length as a soccer field, or about 110 meters. But the width is only 37 meters, or about half of a typical soccer field. The end zone on each end of the field are about 23 meters in length.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But the width is only 37 meter 이라는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너비는 37m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문제에서 키워드로 잡았던 wide라는 단어가 명사형이 width, 즉, 폭, 너비라는 말로 바뀌어져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고르려고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3, 110, 37이라는 세 가지의 보기가 음원에서 모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width, 즉 너비를 말하는 B번의 37m가 되겠죠? 오답들을 한번 볼까요? 23m는요, endzone의 길이였고요. 110m는요, 바로 ultimate field의 length였습니다. 즉, 앞, 뒤로 함정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의 문제를 통해서 멀티플 초이스 유형은 키워드를 먼저 잡아놓고 어떤 단어로 그 키워드가 패러프레이징이 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음원을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공략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IELTS 고득점을 위한 시운쌤의 전략입니다. 첫째, 먼저 지시문을 반드시 정확하게 분석해서 IELTS에서 원하는 정답을 단어 수에 맞게 물어보는 내용 그대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둘째, 음원이 나오기 전 지문과 보기를 재빠르게 속독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명사, 동사 등의 내용어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아놓아서 음원을 골라 듣고 답을 맞추는 훈련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셋째, 패러프레이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그 단어 하나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들도 반드시 함께 숙지하셔야 합니다. 넷째, 제가 강의 중간에도 계속 강조했듯이 각 섹션별 문제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다섯째, 기본적인 듣기 실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처음에 시험을 접하신 분들은 영국식 억양과 발음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정확한 스크립 분석을 통한 쉐도잉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국식 발음, 억양, 그리고 속도에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IELTS 리스닝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제 유형, 그리고 공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죠? 정확한 방법으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매일 노력해 나가시면서 문제 유형별 요령까지 배우시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에서 IELTS 리딩 섹션 강의를 맡고 있는 박범준입니다. 오늘은 IELTS 리딩 시험의 특성과 문제 유형,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리딩 섹션은 유학생을 위한 아카데미 모듈과 이민자를 위한 제너럴 모듈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카데미 모듈은 총 60분으로 3개 질문이 출제가 됩니다. 문제 개수는 총 40문제로 일반적으로 패스지 1번과 2번은 각각 13문제가, 패스지 3번은 14문제가 나옵니다. 지문별 체감 난이도는 해당 토픽에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까 평소에 다양한 주제의 영어 지문을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IELTS 리딩 지문은 실존하는 기사라던가 잡지, 보고서 등에서 발췌한 것이니까 평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기사를 습관처럼 읽어본다면 자연스럽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문당 할당 시간은 약 20분이고 이때 답안 작성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너럴 모듈의 경우 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을 보면 섹션 1번은 광고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문 2개가, 그다음 섹션 2번에서는 직장생활과 혹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2개의 지문에 각각 다른 유형의 문제가 1개씩, 섹션 3번에서는 아카데미 모듈과 비슷한 길이의 지문 1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보통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RC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True, False, Not Given은, 그리고 Yes, No, Not Given은 되게 비슷한데요. True, False, Not Given은 지문에서 언급된 정보를, Yes, No, Not Given은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True, False, Not Given 문제는 참, 거짓, 주어지지 않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과 지문과 일치하면 참을, 모순, 즉 지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면 false를 고르시면 됩니다. not given은 지문에서 해당 문항의 내용은 찾을 수가 없을 때 고르시면 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도 false와 not given의 구별일 거예요. 지문의 내용과 모순이란 것과 지문에서 주어지지 않은 내용이란 말은 달라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지문에서 M사의 제품은 청소년에게 인기가 가장 많다 이고 이에 대한 문제는 M사의 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는 매우 저조하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답이 not given이 맞나요? 자, 답을 false로 생각하신 경우를 보면 M사의 제품이 청소년한테 인기가 가장 좋으니까 판매도 높을 것이다 라와 같은 단순 추론에 근거하여 답을 false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문에서는 제품과 인기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문제에서는 제품과 판매와의 관계는 찾을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not given, 주어지지 않았음을 정하셔야 돼요. Yes, No, Not Given 문제도 같은 원리로 푸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로 멀티플 초이스 퀘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멀티플 초이스 퀘션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지선다형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문제죠. 또한 선택지가 4개 이상인 경우도 나올 텐데요. 이때는 정답을 2개에서 4개 정도 고르시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선택지 말고 문항 자체에 사람 이름을 포함한 명칭이라던가 숫자 표현이 주로 나오니까 이것을 키워드로 잡고 지문에서 관련된 섹션을 빠르게 고르신다면 답도 빠르게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컴플리션 유형 문제예요. 컴플리션은 문장 완성형 문제인데 센텐스 컴플리션과 표 완성 그리고 그림 완성 문제 정도로 나뉘게 돼요. 문장 완성과 표 완성 문제는 지문의 흐름과 문항의 흐름, 즉 플로우가 일치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센텐스 컴플리션 문제가 1번부터 3번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한번 볼게요. 이때 1번 문제의 답이 2번 문제 앞에 2번 문제 다음에 3번 문제의 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림 완성 문제는 순서 비일치가 경우가 있지만 답이 어느 특정 단락 안에 몰려서 나오는 편이니까 관련 단락만 여러분들이 빨리 찾는다면 거기 안에서 답을 빠르게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매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문에 제시된 정보와 문제에서 제시된 항목을 서로 연결시켜 주어서 짝을 짓는 문제 유형이죠. 매칭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문의 흐름과 답이 나오는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매칭 문제 풀 때에는 시간 배분에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자, 다음은 쇼트 앤서 문제입니다. 쇼트 앤서 문제는 단답형 문제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 답을 써주시면 되세요. IELTS 주관식 답을 쓸 때에는 항상 문제에 제시된 단어수 제한을 확인한 다음에 본문에 있는 어휘 또는 표현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이때 내용상 여러분들이 맞는 답을 골랐더라도 그 단어수 제한을 초과하시면 오답 처리가 되는 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6번째로 서머리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되는 요약문의 빈칸을 채워주면 되는데 지문에서 표현을 이용하는 답을 내는 유형과 문제에서 주어진 단어 박스 안에서 해당하는 표현을 골라서 빈칸을 채우는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지문의 전체 요약보다 부분 요약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요약문의 첫 문장으로부터 지문의 어디 부분에서 이 서머리가 시작되는지만 빨리 파악한다면 더 빠르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헤딩 문제예요. 자, 헤딩 문제는 단락별로 제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단락 단위로 답을 내셔야 하니까 한 단락씩 읽고 문제를 푸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헤딩 문제가 간혹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와 영어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제가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영어로 짧게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인데 한 번에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제목부터 소거해 나가는 방법을 쓰셔야겠어요. 그럼 7가지 문제 유형을 공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력입니다. IELTS 리딩의 가장 큰 난제는 시간이죠. 시간 싸움은 단어 실력에서 결정이 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RC 문제나 답은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출제가 되죠. 패러프레이즈의 일반적인 방법이 문장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동요를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빨리 찾으시려면 동요 위주로 단어를 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또한 시험장에서 20분이라는 시간 내에 13문제에서 14문제를 정확하게 푸시려면 스캐닝과 스캐밍이라는 2가지 독해 기술을 평소에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캐밍은 그래서 대강의 흐름을 알아내는 독해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신문을 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대충 훑어보게 되죠. 이게 바로 스키밍입니다. 스캐닝은 전반적인 흐름을 묻는 예를 들어 헤딩이나 서머리 문제를 풀 때 유용한 기술이죠. 스캐닝은 문제를 먼저 보고 키워드를 정한 다음에 해당 키워드나 그 동의어를 본문에서 찍어서 몇 줄 정도만 자세히 읽는 독해 방법을 말해요. 즉 답이 있는 문장만 찍어내는 기술이죠. 스캐닝을 활용해서 답을 고르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어휘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논리력이에요. 논리력이란 글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즉 단순한 단어 해석이 아니고 줄거리를 꿰뚫고 있어야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논리력을 키우려면 단순한 영어 실력이 아닌 전반적인 독해력을 높여야 되겠어요. 지문은 대부분 잡지나 신문, 저널, 책 등에서 발췌가 되니까 평소에 영자 잡지나 신문 등을 눈여겨보면서 세상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지문을 읽으실 때에는 단락별로 주제문을 찾거나 제목을 찍는 혹은 제목을 적는 옆에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다독보다는 한 가지 지문을 정확하게 여러 번 읽어봐서 정독 습관을 들이는 게 또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정독 연습이 된 후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과 전략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예를 들어 앞서 매칭 설명에서 말했듯이 문제 유형에 따라 근거가 나오는 순서가 글의 흐름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었죠. 자, 답이 나오는 순서가 글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답을 찾을 때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유형들은 시간 안배를 좀 더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또 글의 전반적인 맥락을 묻는 문제나 본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은 맨 마지막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캠브리지 시리즈와 같은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한 지문당 한 18분 정도 우리가 잡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답을 옮겨 적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답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그 한 지문당 한 4번에서 5회 정도 꼼꼼히 정독하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한 공부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실전에서 꼭 점수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해커스에서 IELTS 라이딩을 담당하고 있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IELTS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라이딩 시험의 문제 유형과 공부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IELTS 라이딩은 다른 파트에 비해 어렵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요. 실제로 라이딩 섹션은 원어민조차 만점을 받기는 힘든 파트가 맞고 공식 통계적으로도 IELTS를 이루는 4가지 파트 중에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에만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 접근하면 충분히 고득점은 가능합니다. 먼저 IELTS 라이딩의 시험 구성을 같이 볼까요? 라이딩 섹션은 시험 응시 목적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너럴 모듈은 이민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응시하게 되고 아카데믹 모듈은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응시합니다. 총 60분 동안 2개의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출제되는 문제 유형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다뤄지는 주제들도 광범위해서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 모듈에 맞게 문제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약 20분 동안 최소 150단어로 서술해야 하는 태스크 1을 보면 제너럴 모듈은 감사, 요청, 불평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집글을 요구하고 아카데믹 모듈에서는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정보의 요약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약 40분 동안 최소 250단어로 서술해야 하는 태스크 2의 경우 응시 모듈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과제가 나옵니다.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상반되는 2개의 관점을 비교하거나 제시된 주제의 장단점을 논하거나 또는 특정 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출제됩니다. 라이딩 문제를 풀 때는 제한된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거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처럼 문제들의 출제 유형이 크게 5개에서 6개까지로 많기 때문에 각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접근법을 익히는 것이 시험 준비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시험의 구성을 파악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던데 좋은 방법일까요? 충분한 사전 학습 없이 최신 기출문제만 많이 풀이하는 것은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문가의 교정 없이 에세이만 많이 써보는 것도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수년간의 강의 경험으로 IELTS 라이딩의 시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은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것보단 목표 점수 달성만을 위한 공부 전략을 세워야 단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학습 없이 문제만 계속 풀어본다거나 자기 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지 않고 계속 글자 수만 채우는 방식으로 라이딩 연습을 하면 절대 점수를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 전략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기초 문법과 어휘를 정리했다면 라이딩 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문장 구사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 라이딩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가장 큰 원인은 말이 아닌 글에 어울리는 문장 구조와 어휘 선택이 미숙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문법을 완벽하게 정리한 학생들도 관사같이 한국어에 없어서 여러분에게는 생소한 문법 요소를 알맞게 활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문법은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문법을 정리하는 것은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접하는 경우 추후 학습의 최소한의 기초 지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문 에세이 학습의 시작은 문법을 정리한 다음 단계인 영어와 한글의 언어적 차이를 인지하고 배운 문법을 맞게 문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문장 구사력 훈련이어야 합니다. 라이딩 학습의 두 번째 단계는 시험에 나오는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전 상황에서는 문제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그에 맞는 논리를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들의 특징을 익혀야 쉽고 또 전략적으로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ELTS 시험에 특화된 모범 답안을 분석해서 시험용 논리 전개 방식과 유용한 표현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응용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템플릿 자료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문장을 시작하고 그 문장들을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공략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 하나이죠.
세 번째 단계는 학습 전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공부했던 주제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제별로 아이디어를 정리한 단계죠.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두 개의 에세이 암기로는 시험을 완전히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중 빈도 높은 주제들은 교육과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각 주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나오는 것도 IELTS 출제 유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서 시험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주제별 대비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교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논제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라는 교육 쪽 주제와 또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기술 쪽의 대표 주제가 연관되어 나온 것이므로 여러 가지 주제를 정리해야 실전 상황에 대비가 됩니다. 주제별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실전에서 적절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쓸 말이 없어서 라이팅 실력이 있어도 이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성하는 연습을 통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최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 적응하며 반복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연습입니다. 앞선 3단계를 거쳐 학습했다면 막연하게 문제를 읽고 나서 뭘 쓸지 생각하기보단 사전에 학습한 내용과 제시된 문제와의 연관성을 찾아서 요령껏 주제에 접근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전문가의 교정을 통해 목표 점수를 공략할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 자신 있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시험 준비를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눠보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로 글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제가 제시한 대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IELTS 라이팅은 편법이나 요령을 익히는 시험이라기보단 여러분의 실제적인 어학 실력을 끌어올려줄 매우 유익한 시험입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 공부 전략 없이 막연하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IELTS 라이팅 시험의 가치와 또 목적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해서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길 바라며 IELTS 라이팅 길라잡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IELTS 스피킹 강의를 맡고 있는 윤성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IELTS 스피킹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에 따른 학습 전략과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IELTS 최신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ELTS 시험은 General 그리고 Academic 이 2개의 머줄로 나누어져 있는데 스피킹 영역은 똑같은 형태로 출제됩니다. 스피킹 영역은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으며 15분 동안 시험관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2015년 4월부터 새롭게 UKVI IELTS 시험이 생겼는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분들은 대학교에서 UKVI 점수를 요구하는지 또는 아카데믹 점수를 요구를 하는지 잘 알아보고 시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크게 다른 점은 가격과 UKVI를 볼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으며 시험을 볼 때 CCTV 녹화가 되며 시험을 볼 때 지문을 찍어야 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험관이 여러분의 여건을 확인하자마자 시작되는 질문이 Part 1입니다. 약 4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며 일반적이고 친숙한 주제와 질문에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name? 또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과 같은 질문들을 받게 되십니다. 파트 1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질문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보통은 직접적인 정확한 답변과 함께 하나에서 2개의 문장의 추가 설명을 포함해 주시는 답변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에는 단순히 My name is X 보다는 Hi, my name is 성원, but you can just call me Sunny, which is my English name. 또는 이런 질문에는 단순한 I'm a teacher 보다는 Well, I'm a teacher. I teach English to students at a well-known academy called Hackers와 같은 답변입니다. 말을 시작할 때에는 well과 같은 추임새 등을 넣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해준다면 더욱더 좋겠죠. 파트 2에서는 주어진 토픽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시게 됩니다. 항상 describe로 시작되는 질문들이며 1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분에서 2분 동안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한 종이를 보며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토픽 카드를 받을 때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빠르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노트 테이킹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질문하기에 어려운 주제를 가져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빌딩을 생각하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나 재치있고 빠르게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옆에 있는 신기하게 생긴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빌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why라는 질문에 약간 2개에서 3개의 이유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견을 줄 때는 흔한 finally보다는 조금 더 멋진 last but not least와 같은 문구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의견과 약간의 설명 그리고 3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나면 마지막에 포장 문장으로 내가 말을 끝냈다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샘플 answer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f I had to choose one of the strange buildings that I know, I would definitely choose a building called GT Tower in Korea. It is located in the heart of Gangnam, which is one of the well-known cities in Korea. As a matter of fact, I see this building almost every day on the way to my academy. Among many reasons why I like it,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2 of them. One reason is that its shape is very peculiar. It is a tall building with a shape of a wave, so it looks as if it's going to fall down, but it is so safe. Last but not least, I can feel refreshed. Its view is magnificent, especially at a certain time of the night, as the building lights up with different colors like a Christmas tree. Therefore, I can forget about any stressful situations whenever I see it. Even though this building is considered strange among many people, I really like it as it suits my personal taste, and I will show this building to many of my friends if I get a chance. 파트 2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노트 테이킹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는 법을 익히시고 시험관과 아이 컨택트를 주고받으며 인터랙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반에서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나 말이 막힐 때 쓸 수 있는 매직 문장들을 외우게 하는데 이런 것도 연습을 하면 막힘없이 얘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인 Part 3는 보통 파트 2에서 받았던 주제와 동일한 주제에 심도 있는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보통 장점과 단점을 비교, 혹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묻는 질문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Why do children learn languages much faster than adults? 와 같은 깊이 있는 질문들을 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항상 파트 2와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서 뜻밖의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단순히 because they are younger 보다는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나누어진 탄탄한 답변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으로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children learn languages much faster than adults. 본론으로는 I think the main reason is that they're not afraid of making mistakes when they learn. Whereas adults are self-conscious and become extremely embarrassed when they make mistakes. 그리고 결론으로는 So children are much fast learners than adults. 와 비슷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IELTS 스피킹 상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IELTS 시험은 영국 시험이기 때문에 미국 발음을 하게 되면 감점을 받고 영국 또는 호주 발음을 하면 점수를 더 좋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발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달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발음을 한다고 해서 감점 또는 가산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답변을 무조건 길게 한다고 해서 가산점을 받지 않습니다. 말을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시험관이 중간에 말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적당한 길이의 문장을 대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반복해달라고 물어보면 감점을 받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로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실 때는 꼭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스피킹 영역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에 따른 본인만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모범 답안을 꾸준히 녹음하고 들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처음 보는 사람과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떨리는 면도 있고 문법 요소를 또 생각하게 되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음을 하고 전달을 잘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음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강조해드렸듯이 스피킹 시험은 전달과 플루언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혼자서만 연습을 하게 될 때에는 틀리게 연습하여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또는 전문가에게 교정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점은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흐름이 너무 일정하다 보면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말을 할 때 실수를 하는 편이니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는 톤과 억양으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피킹 영역을 재미있어 하고 제일 어려워하지만 스피킹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영역이니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모두 다 좋은 점수를 받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해커스 어학원 IELTS 스피킹 강사 윤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